자, 이번에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작성하면은 이게 무조건 손해가 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란 어떤 건가요? 금액을 다운해서 네. 실제 거래 금액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 다운해서 작성하거나 업해서 작성하거나 네. 이제 그런 경우인데 네. 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느냐 그 이유를 보면 이제 다운 계약서부터 살펴보면 네.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 매매 대금을 실거래가를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되면 네. 그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뒤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 건데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이 낮아지니까 취득세가 낮아지겠죠. 그만큼 절감하게 되겠죠. 네. 자, 그다음 업계약서의 경우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좀 비싸게 사는 거예요. 더 실제 실거래보다 금액을 높여놓으면 네.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 이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업계약서 쓰면 매도인은 그러면 불이익이 없느냐.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이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제 업계약서 쓰는데 협조해주는 이유가 이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 안 네. 내도 되는 뭐 1세대 1주택, 뭐 8년 자격 농지,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네. 양도소득세 뭐 안 내도 되니까 원래 안 내도 되니까 매매 가격 올려도 자기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으니까 협조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면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에서도 이게 민사적으로 유효한가요, 이게? 대법원 판례는 다운 업계약서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해서 네. 이제 판단을 하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거래가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이런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 계약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 무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민사적으로는 유효하다. 유효한 거네요. 예. 근데 다운 계약서, 이게 업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뭐 어떠한 따르는 처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뭐 크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습니다. 네. 또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이제 조세범 처벌법 그에 따른 과태료 또는 징역형 벌금형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작성하는 거는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실거래 신고제도를 위반한 것이 되겠죠. 네네. 이 경우에 이제 매매 당사자나 중개한 공인중개사, 네. 매매 당사자는 뭐 매도인, 매수인,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네네.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5%, 그러니까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에 10억짜리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거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50만 썼다면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네. 5%. 5%. 아, 적지 않은 돈이죠. 네. 그리고 와. 다운 계약 한번 해가지고 그 과태료 부과됐던 전과자가 네. 5년 내에 다시 하다가 걸리면 추가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더 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공인중개사가 다운인 업계약서에 이제 관여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이제 아까 취득가액의 5% 해당되는 과태료 외에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그리고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을 보면 네. 거래 계약서의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네. 이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되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네. 이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에도 해당돼 가지고 네. 미발급 금액이 20%에 상당하는 어떤 가산세를 아이고. 또 중개사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데 네. 3조 1항에 보면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네. 2년 이하 징역 그리고 포탈 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2배 이상. 상당하는 와. 벌금에 처한다. 다만 포탈 세액이 3억 이상이고 네. 포탈 세액 등이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네. 그리고 또 포탈 세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법상으로 이게 어떤 또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네. 우리가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작성했을 경우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까 양도소득세 네. 가산세를 맡게 되는데 가산세. 보통 일반적인 양도소득을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10%입니다. 아, 네. 근데 다운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게 가지고 네. 과소 신고 세액의 40%나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5억으로 양도하면서
3억으로 다운해서 허위 신고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소신고된 금액 2억 원이잖아요.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네. 그리고 과소신고 2억에 대한 세액의 40%에 해당되는 가산세도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취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기나 부정한 행위, 네. 이게 사기나 부정하는 행위가 그렇죠. 되죠. 이때는 과소신고 세액의 40%. 그리고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는 20%. 그 단순한 과소신고는 10%. 이렇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내야 되고, 와, 네. 또 거기에다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적용되고 따로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는 건가요? 또 있는 거죠. 또 의외로 네.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기준 적용이 배제된 겁니다. 이게 엄청 큰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매도인 입장에서는 네, 양도소득세. 자기가 원래는 1세대 1주택인 비과세잖아요, 양도세. 네네. 또 8년 자격농지 감면을 받게 되는데 그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썼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감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배제돼가지고 불이익을. 양도소득세 다 내야 되는 겁니다. 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이게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을 못 받으니까 네네네.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운계약서 써서 이제 매수했다 해도 향후에 또 팔게 되잖아요. 네. 팔 때 이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돼 가지고 이런 감면 규정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운계약 합의에 위반해서 나중에 실거래 이게 신고하고 하면은 가산세 등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네. 실거래 신고한 매수인에게 이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네.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나중에 이게 다운계약서 썼다는 게 밝혀지면 아까 가산세나 뭐 과태료 이런 게 많이 부담하게 되잖아요. 네. 그걸 부담하지 않으려고 나중에 밝혀졌을 때 매수인 매수인이 네가 책임을 져라. 책임져라 하는 그런 약정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 약정이 효력이 있나 없나? 그래 나중에 밝혀져서 이제 네. 만약에 매도인에게 뭐 여러 가지 뭐 과태료든 가산세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만약 1억이 부과됐다. 네. 그러면 매수인한테 그걸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약정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이 아니고 하급심 판례이긴 한데 이렇게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난 뒤에 추후에 과소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이런 뭐 양도소득, 가산세 이런 거 모두를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네.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다. 이 탈법 행위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에 위배해서 네. 실제 취득가액 그대로 네. 실거래가 그대로 신고해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고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합의를 해도 매도인 매수인 간에 네. 나중에 들통 났을 때 매수인이 다 책임지라고 약정을 해도 그거는 무효다. 네. 무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변호사님 결론적으로 이게 뭐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렇죠. 행위인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네. 저희 우리 부동산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강력하게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건데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다운계약서 쓰고 난 뒤에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팔 때 네. 실거래 신고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매수인이 그 취득세나 이런 거, 뭐 불성실, 가산세 이런 거 내더라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많이 보니까 네. 매수인 입장에서는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네. 실거래 신고 어떻게 하느냐면 다운계약서 썼지만은 실거래 신고할 때는 옛날 실제 매매 계약서, 네. 네. 또 실매매 대금 지급을 그런 증빙하는 서류, 또 통장 사본, 뭐 송금 영수증, 수표 사본 이런 거를 네. 첨부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네.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따라서 이제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하는 순간 매도인한테는 세금, 과태료, 폭탄이 부과되는 거죠. 네네네. 네, 결국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은 물론 이제 관여한 중개사는 형사처벌을 받고 과태료 부과되고 영업정지, 뭐 등록 취소, 각종 뭐 가산세, 네. 또 양도세 감면 혜택 배제 같은 이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간 입만 다물면 피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팩트입니다. 생각해야 된다. 네. 결국 매도인 매수인이든 중개사든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는 절대 NO 하는 No. 것이 네,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우리 오늘 변호사님의 이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